안녕하세요, 코벳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으로는 정년 연장, 연금 인상, 사회보험 혜택, 10일에 한 번 휘발유 가격 조정, 쓰레기 많이 버리고 돈 많이 내기 등이 2022년 초에 적용될 정책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1년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경제 및 사회 분야의 많은 관련 활동을 조정합니다. 특히 새해 첫날에 일부 정책이 적용됩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정책이오니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환경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법은 각 가정 및 개인의 생활 쓰레기를 분류할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가구 및 개인은 수거 및 운송이 거부되며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해 관할 기관에 통보됩니다. 현재 2016년 법령 155에 따르면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1,500만에서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은 분류된 폐기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가정 쓰레기 수거 및 운송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가족과 개인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시 카메라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운송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새해 첫날부터 정부 결의 66조에 따라 감시 카메라가 없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재 규정은 시행령 100호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이후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제재를 유예하는 결의 66호를 발표했습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터 택시, 승용차, 버스, 계약 차량을 포함한 운송 비즈니스 차량은 감시 카메라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에서 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최대 5억 동까지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우대 대출이 시행됩니다. 11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책 시행을 위한 양어 대출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25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20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시행규칙 20의 새로운 요점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우대 대출을 받는 고객에 대한 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1. 최대 대출 금액은 예상 금액 또는 대출 계획의 70%입니다. 2. 최대 대출 금액은 5억 동 이하, 대출 담보 자산 가치의 70% 이하입니다. 현재와 비교하여 서큘러 20은 대출 금액을 5억 동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네 번째, 연금, 사회보험급여가 인상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금 및 수당은 연금, 사회보험 수당 및 월 수당 조정에 관한 정부령 108에 따라 인상됩니다. 2021년 12월 연금 또는 사회보험급여 대비 7.4% 인상됩니다. 다섯 번째, 직원의 정년이 연장됩니다. 2019년 노동법에 따른 직원 정년 연장 로드맵을 시행하여 2022년에도 남녀 직원의 정년을 계속 연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남성 직원이 만 60세 6개월이 되면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 되며 2022년에는 규정 정년보다 4개월 늘어나 여성 직원은 55세 8개월로 증가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직원은 규정된 연령보다 5에서 10세 낮은 연령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연간 정년 연장은 남성은 62세, 여성은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것을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입자에 대한 세금 계산이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재무부 시행령 100호의 주택 임대인을 위한 세금 계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발행된 서큘러 40에 따르면 집을 임대한 개인이 1년 중 12개월 동안 1억 동 이하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집을 임대하는 개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개인 소득세는 전년 12개월 외과세 대상 개인 소득세입니다. 서큘러 100은 개인이 주택 임대 활동만 하고 임대 기간이 1년 전체가 아니며 매출액이 1억 동 년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설큐더백에 따르면 쇼피, 러사다, 티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신규 판매자 사이의 승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설큐더 40은 이전에 이것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필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번째, 10일마다 휘발유 가격이 조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95는 휘발유 및 석유 거래에 관한 시행령 83을 수정합니다. 법령 95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매월 1일, 11일, 21일, 즉 10일마다 조정됩니다. 휴무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로 연기합니다. 설 연휴와 겹칠 경우 다음 조정 기간으로 연기됩니다. 8번째, 청구서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의 공소시효 연장. 이것은 세금 및 송장 분야의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법령에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부 법령 배기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세관, 보험업, 복권업 등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서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 규정의 2배인 2년입니다. 또한 이 법령은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400만에서 800만 동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청구서를 분실, 소각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9번째, 외국인 근로자는 퇴사 시 일회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143조 17조 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제도를 적용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일회성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에 이르렀으나 20년의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 2. 암, 소아마비, 간경변증, 나병, 중증결핵, AIDS로 변한 HIV 감염. 기타 보건부가 정하는 질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3. 연금 수급 자격이 있지만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자. 4.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노동허가증, 실습증명서 또는 실습면허가 갱신 없이 만료되는 경우,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일회성 사회보험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수급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채널은 베트남의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항상 업데이트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